네, 최근에 이제 금융권의 이슈라고 하면 이제 새로 이제 부임을 하시는 우리 신재훈 금융위원장 이제 아직까지는 후보자인가요? 아직까지는 후보자죠. 예, 아직은 아직까지. 후보자입니다. 네, 예.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예. 자, 금융권 그 CEO들,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멘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예.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임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새 정부와 이 국정 철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예. 같이 할 수 있는 인사가 좀 바람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했었는데, 자, 예. 주요 내용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예. 나왔던 얘기들이 참 그 지금 금융계 전체를 지금 막 강타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신지훈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이후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태풍을 몰아오고 있는데요. 워낙 그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을 좀 톤다운을 해라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던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고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관치가 없으면 정치가 되고 정치가 없으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내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저도 이거 몇 번 제가 고시워보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예전에 관치금융사회에서는 관료들이 네. 좌지우지를 했었잖아요. 득세를 근데 이제 했죠. 관치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관치보다는 힘 있는 정치권의 어떤 그 도움을 받으려는 인사들이 들끓고 아, 정치권에서도 말이 없으면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만의 왕국을 구축해서 거기서 아하. 호가호위하면서 산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흔히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금융 지주를 두고서 정부 관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금융 지주가 인사 처리되면은 정부 관료들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온대요. 실제로? 네, 전화 좀 한 통 해달라고. 어허. 그걸 보면서 금융위 관료들은 아 우리 금융을 빨리 민영화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하는데 또 우리 금융 내의 한 임원은 인사라는 거는 한 20% 정도는 발탁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80%는 이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인사가 돼야 하는데 우리 금융은 한 40%가 발탁 인사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이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를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우리 금융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청문회에 갔었는데 신재훈 내정자께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금융권의 수장들의 교체 기준 그리고 교체 대상인데요. 네. 기준은 박근혜 정부와 국정 철학을 잘 할 것이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갖췄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문성. 예, 두 번째 교체 대상은 금융권 공기업에 아. 대한 거고 그리고 금융위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 그리고 주인이 없어서 정부가 들어간 회사.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이다 금융지주가 이렇게 될 볼 수가 거고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들어간 회사는 아니지만 그 주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임기와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 네. 그 현장 직접 한번 보시죠. 네. 금융 관련 기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운법 대상으로 하는 그 기업이 공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제청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나 임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어서 정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이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대통령의 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금융위원장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멘트가 네. 사실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내정자도 제가 현 상황에서 거론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의원이 그래도 밝혀라. 그랬더니 신내정자 알았다 밝히겠다 하면서 얘기했던 거라 굉장히 많은 금융권 CEO들에게는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온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제 그 금융 관련 기업을 보면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관치는 사라졌다라고 또 이제 단정 짓고 들어가는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관치와 정치와 뭐 이 호가호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예.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애매했던 게 그 관치 내치 네. 정치 얘기가 나왔을 때 예. 관치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관료들은 굉장히 막 정말 인사이트한 얘기다, 정말 많은 얘기다라고 네, 하고 뭐 바로 이거다. 정치권에서는 했겠죠. 네. 관치는 좋냐, 네. 정치는 오히려 국민적 대의를 반영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관치는 뭘 잘했냐? 그렇죠. 네. 그리고서 내치는 내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회사를 잘 끌고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하냐? 외부의 외풍에 의해서 흔들리는 조직보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유지를 잘하는 데가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라고 KB 측에서는 얘기하겠네요,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시장 원칙과 합리성은 네. 그 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냐라는 그렇죠. 오히려 의문을 남겼던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렇긴 한데 제가 보니까 그 이를테면 예를 들면 예. 뭐 그분의 성향이 꼭 그런 건 아닌데 외환은행장 하신 분은 약간의 좀 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금융은 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KB는 내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참 약간 좀 정확한 거는 분류는 아니죠. 어떻게 예, 보세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관치에서 어떤 그 금융권 수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과정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던 그 세력들 사이에서는 왜 이번엔 니네가 하냐, 니네가 하냐 해서 좀 갈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치거든요. 거기는 완전 내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고 금융회사의 공공성은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풍을 많이 받는 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실제로 그냥 경영 잘하고 있는 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한 같은 경우에는 내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회장하고 이제 지주 사장이 싸우는 와중에 예. 정치와 관치가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흔들어 놓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케이스긴 한데 그리고 결국 다시 자리를 다시 또 잡은 이제 거는 내치로 다시 자리를 잡은 내치로 거기 볼 수가 때문에 있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내공이 있는 회사는 밖에서 네. 좀 흔들어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 그래서 반장님, 근데 네. 유 반장님은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하산 인사요. 낙하산 인사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다만 그런데 이제 명분이 중요하겠지. 명분. 아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신재윤 위원장 내정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 정부하고 이제 좀 뭐 척을 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성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좀 그 낙하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예. 주식회사스럽지 않게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주식회사의 최소한의 어떤 그 기능과 그 강점과 특징을 좀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제 낙하산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들이 결정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게 뭐 전적으로 다 맞다라고 금융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의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뭐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의 다 바뀔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지금 분위기라면 예. 자 올해 교체 대상이 되는 CEO들 일단 임기부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임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7월에 당장 급한 데가 지금 7월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님과 그 신용보증기금의 안택수 이사장이 지금 7월이에요. 야. 손보협회 문재우 회장님이 8월,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한국거래소가 올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 어윤대 회장과 안택수 이사장인데 두 분의 반응은 완전 상반됩니다. 안택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임기가 마치고 퇴임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퇴임하면 자기가 아프리카를 좀 가서 좀 뭐를 하겠다지 후 계획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네. 그 후임 인사에서 약간 혼잡스러워지면서 갑자기 연임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게 나를 뭐 이렇게 중이 써서 연임을 했다라기보다 다음 정권에다가 자기 그 임명을 맡긴다라는 측면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정부 방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어윤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임기를 마치는 것은 물론이고 연임에 대한 어떤 그 의지도 약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 신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와중에 KB금융지주에는 일대 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어 회장님이 최측근인 자기 제자인 박동창 부사장님을 해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야. 굉장히 그럴 일이 없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ISS라고 좀 주주총회 안건을 주주들이 다 분석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행사죠, 그런 대행사. 대행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KB 사회이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박동창 부사장이 ISS 측을 만나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을 했다. ING 한국 법인을 인수했으면 주주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텐데 사회이사들이 반대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소문이 돌고 그게 사실로 확인됐고 지금 또 KB금융지주의 금융감독원이 검사 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위기가 발견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사회이사들은 자기 손으로 해임하지 않으면은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겠다라고 압박을 했고 결국 자기 손으로 해임을 시키고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두고서 이제 어 회장께서 좀 반어윤대 사회이사들을 몰아내고 친어윤대 사회이사들을 임명을 해서 그렇습니다. 7월 주주총회에 연임에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임하시겠다. 예, 어 회장은 작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좀 보시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은행장이 3년마다 바뀌듯 교체가 됐다면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길 수 있었겠느냐. 오. 워렌 버핏은 40년, 제골치는 17년간 집권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버크셔 해서웨이와 제네럴 일렉트릭은 없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은행권의 단임이 장기적,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행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좋은 말씀이신데, 네. 좀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 예, 네.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이게 3년마다 CEO 은행장, 뭐 지주회장 바뀌면 예, 예. 연속손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네. 그 전 회장님 나가실 때 담임 회장으로 자기가 나갔다가 후보로 나갔다가 이제 금감원의 그 공격적인 검사에 두 손 들고 나오시면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어 회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거를 몇 년씩이나 하려 그러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좀 용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예, 이게 지금 참 내가 하면은 이제 좋은 거고 남이 하면은 이제 흠이 되는 이제 이런 것도 인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뿌리가 출발 자체가 이제 MB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제 MB 네. 인사의 일환으로 이제 지주 회장들이 이제 대거 포진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다음 이제 교체 인사 시기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좀 이 얘기부터도 하고 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기 토로스증권의 그 손복조 사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 대우증권에서 좀 굉장히 좀 성과가 괜찮았는데 자기가 낙마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그 치들의 움직임에 뭔가 좌우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증권사도 우리가 좀 크게 정말 맞아. 중장기적으로 하려면은 결국은 오너 회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토러스증권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진짜 큰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좀 애매했던 게 작은 조직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좀 조직이 커지면은 여기저기서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쉽지 않은 게 대한민국 환경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사는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이 뭔지는 좀 시간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고. 예. 그 이제 임기가 좀 많이 남은 은행장들, 공기업 사장님들 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제가 딱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관료 출신들은 그 분위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후배들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얘기도 정말 이게 곱게만 평가를 할 수 없는 거는 후배들한테 누를 끼치면 다음에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정관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또 이게.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그 사는금융지주 강만수 회장님하고 이팔성 그 우리금융지주 회장님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고요. 표 잠깐 보시면은 뭐 신한금융지주도 뭐 되긴 하는데 저기야 뭐 알아서 하겠지라는 의미들이 좀 있고. 저 농협금융지주 회장. 요거 또 이제 농협은 중앙회 출신 회장님들이 모두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뭐 저런 데는 공공기관인데 금융위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손발이 맞아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어제 중앙일보에서 보니까 일일이 전화해봤나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부 지침에 따라서 크게 저항하지 않고 움직이겠다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이제 그런 자리니까요, 이런 데는. 예. 네. 그 강만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사석에서 만난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본인도 워낙 관료 생활 오래 했고 약간 나이 연배도 좀 있으시고 했고 사는 에 대해서 그 미션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큰 미련 없이 따르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팔성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연임 임기를 채우는 것을 이제 일단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대표적으로 요새 우리카드 분사했거든요. 예, 예. 처음에 이제 사장 인사에서 내부 모 인사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 그 인사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회장님만 알고 있다. 근데 그 말이 많은 의미를 좀 함축을 하고 있어요. 보통 네. 이제 그 계열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주위 이제 고위 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인사권을 지키겠다. 야. 그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카드 사장 자리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아서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서 청와대와의 그 관계를 다시 탄탄하게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출범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그 캠코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안이 거의 맞아요. 확정적으로 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예,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좀 지켜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관련된 일을 금융위원회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적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주현 우리 예보 사장까지 우리 권순호 기자가 상당히 좀 중요하신 인물들이 지금 오늘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싹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권 기자는 아까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권 기자는 이 낙하산 인사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 낙하산 인사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미국도 낙하산 인사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나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약간 주먹구구식 낙하산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관련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인사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로봇은 칩만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말은 너무 좀 슬픈 얘기다. 가슴 아프다. 예, 결국은 수장이 결정되고 인사권을 가진 수장이 결정되고 내부 저항 세력 약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시스템적으로 다시 굴러가게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렇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나가야 되는 거냐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렇게 빠져나간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가지고 다시 그 어떤 위정자들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낙하산 자체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렇게 뛰지 않게 뭐 내 자리는 그 정권과 같이 가야 되는 자리다 싶은 자리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자리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냐라는 자리는 정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명하는 과정.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그 금감원 그 전문가분들, 국장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막 금감원에 이제 그 산하의 금융회사로 못 가고 감사로 못 가고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평생을 바쳐온 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 금융회사에 가서 10분 능력도 발휘하고 뭐 감사도 잘 하고 이게 사실은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모델로 봤거든요. 금치가 사라진 자리에 감치가 들어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금감원이 이 정치권의 낙하산을 많이 비호를 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연하게 많이 하죠. 네, 금융회사 뭐 CEO들 이제 교체 시기에 뭐 버틴다. 그러면 금감원이 가서 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역시 금감원도 이제 명분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하고 있다 하니까 또 이제 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종합 검사를 가는데 왜 그 타이밍이냐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하는 걸 한다 그러는데 예. 밖에서는 아니 또 권력의 신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다 도와주고 다 지원해주면서 뭐 너희들은 무슨 명분으로 금융회사 감사로 가냐. 그러니까 요새는 감사원에서 그죠? 예, 감사원에서 또 산은도 흔들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공공기업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얼마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봐도 좀 감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평가될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는 그거에 갖고 다이렉트 금리만 이번에 또 떨어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권순우 기자와 함께한 그 금융계 그 CEO들 그 인사 막전 막후 얘기 들어봤는데, 하여튼 대대적인 좀 교체라든가 이런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기보다는 좀 예정돼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 중기청장 지금 지금 사표 내시는 바람에 그거부터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권순우 기자와 함께 또 간단히 탐험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